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함께 해보죠.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주 전문가, 알파경제 김종희 이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주제 보겠습니다. 어제의 기쁨이 오늘의 슬픔이 될 것인가. 엔비디아 호실적 얘기한 지 저희가 만 하루 됐는데, 그런데 간밤 미국 증시 반응이 좀 이상이 야릇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 엔비디아 실적 좋았던 거 아니야? 그런데 5%, 뭐 1, 2%면 그래 차익 매물 출회될 수 있지. 5%면 사실 많이 밀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어떻게 읽어봐야 될지, 우리가 놓친 부분은 없을지, 그렇다면 어제 미리 축포를 터트린 관련된 종목군들은 과연 괜찮을지 궁금증이 잇따릅니다. 하나씩 분석해보죠. 어제 엔비디아 왜 이런 거예요, 이사님? 일단 엔비디아 얘기를 하기 전에 어제 국내 증시의 반도체 폭발이 엔비디아 때문이었는가에 대해서 저는 그거 자체가 일단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 실적 발표하면서 뭐 어제도 제가 어저께 얘기할 기회가 없었군요. 그 베라루빈과 관련된 그 발표가 이 시장의 예상치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에 실적 발표했을 때 뭐 한 3, 4% 급등하던 게 바로 이제 약보합으로 밀렸던 가장 큰 이유는 베라루빈과 관련된 명확한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원래 이거 뭐 5월에 출시한다고 상당히 이제 설레발쳤던 그런 상황에서 5월 출시는 지금 보면 물 건너간 것 같고, 왜냐하면 5월에 출시하려면 지금 뭐 마이크론이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전부 HBM4를 다 그 TSMC 쪽으로 밀어 넣어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여전히 지금 삼성전자의 물량이 나갔다는 거 외에는 뉴스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럼 뭐 5월은 물 건너간 거고, 원래 얘기됐던 게 하반기였는데 하반기에는 나오나? 라는 어떤 그런 시점. 그다음에 원래 이 젠슨왕 CEO도 정확하게 어느 시점이라든지 물량을 얘기하지 않지만 그래도 구체적인 그림은 그려주는 편인데 이번에 그와 관련돼서 아무런 말이 없었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우리나라에 나타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은 엔비디아의 향이 절대 아니다. 어제 오히려 이 두 종목의 상승을 이끌었던 건 두 가지라고 봐야 되겠죠. 600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 이게 이제 나오면서 뭐 목표 주가 37만 원, 이제 뭐 부르는 숫자가 마구마구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일단 연동된 부분이 있고, 최근에 제가 뭐 2주 연속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시간대마다 금융투자가 끌어올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도 2시 구간에서 안 오르던 SK하이닉스가 갑자기 분출한 것. 이런 것들이 이유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또 오른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특별배당.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오른 것이지 엔비디아로 오른 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의 수급이 당기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빠질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엔비디아 하락 이유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베라루빈과 관련된 실망감, 그 다음에 만약에 어저께 나온 그 호주 맥커리의 보고서가 맞다면, 그러면 지금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투자 금액은 2배에서 3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아무리 돈이 많은 구글과 메타라고 하더라도 감당 가능한가? 어떤 뭐 그런 의구심에서 주가가 좀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구분하셔서 봐야 되는데, 엔비디아의 하락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세론 분위기에 의해서 하락한 부분도 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이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면서 하락한 부분이 있는데, 국내 증시는 어저께 엔비디아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엔비디아가 빠졌다고 해서 뭐 시가 부근에 좀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오후에 수급 들어오면 다시 또 복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맥쿼리 보고서 얘기는 뭐예요? 뭐 AI 투자 관련해서 나온 게 있어요. 맥쿼리가 두 종목에 대해서 투자견을 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600조가 나온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전문가님 시각은 어떠신가요? 핵심은 엔비디아 전일 실적이 호실적이었고 향후 가이던스도 좋았는데 왜 내렸느냐, 이게 핵심의 본질인 것 같거든요. 사실 시장에서 궁금증은 다 해소를 좀 해줬는데 뭐 당연히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은 기본값이고 향후 가이던스도 좋게 냈거든요. 사실은 머뭇거림이 별로 없었는데 뭐 다음 제품에 관한 코멘트가 없었다가 떨어져 보여지는 저는 않고요. 뭐 총 3가지 정도로 조금 이유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판다. 차익 실현 이벤트 이후에 이제 차익 실현 개념이 좀 강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빅테크의 AI 캐펙스가 있는데 수익이나 현금 흐름으로 회수되느냐, 이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이 내용 전체적인 거시 관점이 지속적으로 발목을 좀 잡고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보고 있고, 저는 세 번째가 가장 크지 않느냐라는 반문을 좀 가졌거든요.
이렇게 투자해가는 거 좋다. 도태되는 기업 특히 뭐 투자 자체도 안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평가가 박혔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도태되는 기업도 생길 수 있으면 당연한데 투자하는데 지금까지 미국 빅테크 기업들 몇몇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었던 기조는 주주환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뭐 빅테크 기업들 보게 되면 특히 하이퍼스케일러 주주환원은 엄감생신이거든요. 투자하기에 바쁩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주주환원을 했던 기업들인데 그 돈 다 어디다 쓰고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재투자에 좀 쓰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주환원과 재투자의 균형 사이에서 투심이 어느 쪽으로 좀 기울이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전일 뭐 단편적으로 하루 좀 내려갔다고 해서 이렇게 호실적 내고 향후 가이던스를 좋게 냈는데도 의미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것이 뭔가 이제 트리거가 돼서 하락 트리거가 돼서 주 단위로 조금 지속적으로 내려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투심은 분명히 돈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향후에 수익이나 현금 흐름이 늦어질 거고 주주 환원도 더뎌지지 않겠느냐. 여기에 좀 투심이 기운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때마침 뭐 이분 참 쓸데기 없는 말 많이 하시는 분이죠. 마이클 버리인데 여기는 뭐 제가 봤을 때 마이클 버리의 발언으로 하락이 되었다 전혀 그러 보이진 않고요. 마이클 버리가 뭐 관련 발언이 있었어요? 뭐 하락 체감을 키우는 포인트 지금 뭐 뉴스에 의하면 엔비디아 지금 쇼 포지션 뭐 이야기가 또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빅쇼트라는 영화 예전에 이 글로벌 금융위기 있었을 때 크게 또 수익을 냈던 그런 인물이죠. 몇 개월 전에도 이분이 이런 발언 하셨죠. 요즘에 잘 안 막히네요. 네, 요즘에 잘 안 맞습니다. 지난번에는 사실 약간 코멘트 했을 때 초반에 조금 영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부분도 시장의 학습 효과를 만들어내더니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걱정되는 거 이제 우려되는 것은 아까 이사님도 옆에서 말씀하셨던 국내 증시와 뭐 연동 관계 정도인데 결 자체가 틀립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우리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이 뭐 베라루빈이 됐건 그 무엇이 됐건 뭐 물건 제품 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스템 온 칩의 형태예요. SoC의 형태이기 때문에 GPU 옆에 HBM을 배치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결이 틀리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국내 양대 증시도 속도는 너무 빨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밸류가 부담이 없다는 것이지 속도가 느리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과열이고 브레이크가 좀 필요한데 이 브레이크가 단기적으로 나쁜 영향력을 줄 것이냐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브레이크가 걸리면 대기 매수 수요가 더 들어올 거예요. 근데 이 브레이크가 언제 걸릴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전일 뭐 다른 섹터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뭐 요즘엔 5% 6%가 기본값이잖아요. 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뭐 급등에 따른 5일선 키 맞추기 정도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어제 엔비디아 하락에 대한 분석이 약간은 좀 차이가 있는데 이사님 같은 경우는 베라루빈에 대한 실망감이 좀 크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전문가님은 일단은 소문을 사서 뉴스에 팔자. 여기에다가 투자하는 만큼 회수가 지연이 된다라거나 혹은 그렇게 되면은 또 주주환원책에 대한 메리트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소 어제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두 분이 그럼 나란히 오늘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다라고 제가 판단을 해도 될까요? 이사님 알려주실까요? 뭐 장초반에 빠질 수 있겠죠. 뭐 최근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장초반에 빠질 때는 금융투자도 같이 던지고 개인이 받아줍니다. 10시, 11시 구간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2시 구간에 피날레를 만드는 그런 양상이 거의 매일 반복되고 있죠. 과거 그 사례의 여기잖아요. 그 과거 이제 시장이 하락할 때 뭐 9시, 10시에는 뭐 어디서 매물 나와서 빠지고 네, 그다음에 뭐 12시 반엔 또 누구 매물 나와서 빠지고 CFD 나오고 반대 매매 나오고 네, 그러면 2시 반엔 또 누구 네. 매물 나와서 빠지고 그거 지금 반대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벌써 한 3주 연속으로 어떻게 보면 1월 초반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시황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뭐 별로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이게 결국 뭐 시장을 도미네이트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로직이 유지되는 한 뭐 쉽게 빠지진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제 시가의 충격을 얼마나 주느냐 정도와 최근에 이제 계속 대기하고 있는 소위 ETF 관련 자금들이 얼마나 더 뒷단을 강하게 받치고 있는지 정도가 아마 시장의 상승 속도를 좀 가늠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어쨌든 월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월말과 관련된 그런 그 윈도우 드레싱 수급이 뭐 존재하는지 여부 정도가 아마도 시장의 포인트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전문가님도 오늘 시장 반응에 대해서 간략하게 의견 주신다면요. 뭐 키 맞추기 정도 가겠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좀 해맑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안 쉬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쉬는 게 좀 당연해졌어요. 너무 많이 안 쉬었기 때문에 뭐 키 맞추기 정도는 나올 것 같고 단지 요즘에 저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도 맞지만 특징 중에 하나를 좀 뽑아본다면 순환매 간격이 좀 짧아지고 있다. 반도체만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조선, 방산, 원전, 우주항공, 2차전지, 반도체, 스테이블 코인, 뭐 5G까지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의 한계치를 110조로 맥스로 잡아놓고 하단은 95조로 잡아놨거든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예탁금의 크기에 따라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은 뭐 반도체가 키를 맞춘다면 또 다른 섹터가 또 좀 올라오겠죠. 뭐 원전이 됐든 뭐 조선이 되었건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계속 뭐 그 1월 들어올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일정 부분 현금을 갖고 있는데 소진이 안 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4주차에 조정이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뭐 단가가 안 내려왔다든지 지수가 안 빠졌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계신다면 더더욱 들고 계십시오. 지금은 오히려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빠지면 나는 들어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가는 매매, 추격 매매만 지향한다면 조정 시에는 늘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는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급락하긴 했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에 좀 키 맞추기, 다소 좀 쉬어가기. 어찌 보면은 우리도 쉼이 좀 필요할 때 나온 소식이 아닐까라는 이야기 함께 좀 첫 번째 주제로 다뤄봤고요. 다음은 섹터 넘어가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준비해 주신 쪽은요? 네, 저는 뭐 통신장비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 네, 저는 석유화학 준비해봤습니다. 석유화, 통신장비부터 살펴볼게요. 2월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가파르게 달리다가 요즘에 약간 좀 주춤한데 통신장비 뭐 요즘 분위기 어떤가요? 뭐 작년 가을부터 뭐 RFAICC, 뭐 솔리드 몇 개 종목에 대해서 OE솔루션까지 뭐 대한광통신을 포함한 여러 종목군들에 대해서 이럴 때 사야 된다. 뭐 나중에 뭐 주가 오를 때 사지 말고 그때부터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주가는 뭐 종목별 편차는 있는데 솔리드는 뭐 거의 안 올랐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다 이제 뭐 신고가 영역으로 갔죠. 근데 현재 구간에서 가장 주목할 포인트는 이제부터는 조금 이슈에 민감한 그런 구간, 그다음에 밸류가 절대 싸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하게 RFAICC 정도가 매출이 계속 나고 있고 방산 쪽에서 긍정적 뉴스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뭐 KMW도 말씀드렸고 여러 종목군들을 언급드렸는데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적자 구간에서 신고가를 낸 지금의 상황에서는 뭐 이슈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 하락 이유는 뭐 특별히 다른 것이라기보다는 실적이 예상보다 잘 안 나오고 있다는 것과 미국에서 통신장비에 관세를 때릴 수 있다라는 얘기에 이제 그날 급락하면서 조금씩 올라가던 시대가 확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슈에 민감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종목 선별을 좀 잘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관세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포인트는 뭐냐면, 관세를 미국이 매기면 다 우리가 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천만의 말씀이죠. 상황에 따라서 미국이 다 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이요. 그 정부가 관세를 매기는데 그 관세를 실제로 내는 주체가 미국 기업이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 누가 관세 낼 것 같습니까? 관세 많이 부여하면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이 냅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가 물건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 달라고 그러는 입장에서 야 관세 있으니까 관세 거기 부여해서 니들이 그거 내라고 하면 물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그런 산업은 미국에 관세를 부여해도 미국 기업과 반반 나눠내든지 미국 기업이 내든지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통신장비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중국을 밀어내면 지금 현재 미국의 뭐 통신장비를 제조하는 업체들이 몇 개나 있다고, 하다못해 그 시스코마저도 이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돌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제품들, 그 밑단의 제품들을 생산하는 쪽은 거의 없는데 이게 정말 뭐 관세 때리면 그 관세와 관련된 영향을 크게 받나? 라고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 선별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뭐 실적 대비 여전히 못 간 솔리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RFAICC도 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최근 고점에서 조정을 크게 받았는데 저는 뭐 시장의 움직임이 여전히 방산 쪽으로 몰려가고 있는 흐름이 분명히 있어서 뭐 저는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별은 필요하다. 그래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여전히 접근 가능한 영역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통신장비 섹터 의견이었고요. 그리고 석유화 요즘 관심 많으시죠. 뭐 신고가도 많이 나오고 대산 단지 이 사업 개편과 관련해서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도 조금 더 속도를 내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전문가님은 석유화학 쪽 어떤 의견이세요? 근데 뭐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된 부분은 아니니까. 근데 주가는 최근에 좀 연말부터 많이 올라왔고.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뭐 석유화학이 맞긴 맞는데 약간 산업에 전목 요소가 있는 특히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이 정도 전목 요소가 있는 쪽들로 많이 봤고요. 뭐 굳이 말씀드리면 사실 뭐 한솔케미칼도 석유화학에 가깝거든요. 뭐 PP나 PE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과산화수소가 뭐 석유화학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복합 소재라고 칭하면 뭐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대환유화 정도. 단지 지금은 이제 정통 석유화학이라고 좀 지칭해 보겠습니다. 뭐 레거시라고 좀 표현해도 될 것 같고요. 이익 모멘텀이 올라가는가라는 그 질문지를 제가 한정 적어놓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봤거든요. 지금 석유화학이 레거시 석유화학이 이익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 아직은 좀 시험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물론 몇몇 기업이 이익 모멘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뭐 구조조정에 따른 반사이익과 정부 주도에 따른 또 구조조정 승인 여기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또 정부에서 이 부분을 승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바닥 지지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역배열돼 있는 형태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금호석유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 최근에 변곡점을 안착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상 일봉으로는 좀 올라왔지만 24년 12월부터 87,000원에서 주봉 밑에서 계속 기간 행보만 하다가 이제 주봉 변곡을 조금 안착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정배열로 들어서는 초입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최악의 공급 과잉입니다. 최근에 보게 되면 아시아 전반이 다 최악의 공급 과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의 어떤 턴어라운드에 따른 수혜는 제한적이다. 이렇게 분명히 풀이를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아시아의 공급 과잉의 주범은 역시나 중국입니다. 중국이 중국 중심의 증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아질 수는 없고요. 수요 둔화가 있는데 대부분의 수요 둔화가 에틸렌하고 프로필렌입니다. 아까 PP, PE 이걸 줄여서 이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스프레드 마진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좋아질 부분이 아직은 좀 없고요. 화학 특히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롯데케미칼의 NCC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NCC 그 롯데케미칼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대 때. 거기가 예전에 호남석유였습니다, 이름이. 참 옛날 이름인데 아르바이트를 뭐 20년도 더 됐죠. 25년 전, 30년 전 거의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아질 일은 좀 없고요. 최악의 기간이 길어지는 구간에서 최악을 줄이는 구간으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은 넘어갔지만 최악을 줄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실적보다는 뉴스, 기대감, 기술적 접근이 우위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 선별화가 핵심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좀 어디냐. 그래도 반등의 동력이 좀 남아있는 게 금호석유 정도. 상단의 반등 동력을 17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15만 3천 원이니까 그래도 업사이드가 한 10% 정도 남아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갖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히어로가 됐던 부분이 대환유화인데 제가 그 줄을 대각선으로 하나 기본선을 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환유화도 마찬가지로 24년, 25년 가격 조정의 시차 발생을 걷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실적이 턴어라운드 되면서 이제 기본선에 안착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대환유화는 조금 더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 않나라는 판단이에요. 조금 더 탄력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인 것 같거든요. 여기는 어제는 좋았어요. 이번 주에 좋았고 LG화학이 지금 15% 이번 주에 올랐거든요. 과연 석유화학 업종을 타면서 가느냐 2차 전지를 타고 가느냐 저는 석유화학 업종을 좀 타고 갔습니다. 이슈가 그렇게 됐고요. 단지 이제 변곡점까지의 진격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도 제가 봤을 때는 10%에서 15% 정도는 반등 여력을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SK이노베이션하고 SO일이 있는데 저는 뭐 SK이노베이션은 넘어가고요. SL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이사님이 작년부터 샤인 프로젝트 이야기하면서 5, 6만 원대도 이야기했던 주식인데 이제 궁금해지는 것은 11만 원 왔는데 기관의 대다수의 목표가가 12만 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올해 실적이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돼 있는 건 확실해요. 주가에. 여기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은 아닌데 그래도 저는 1.5배 정도 PBR 기준은 좀 좋아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증권사의 목표가보다는 좀 높은 13만 원 언저리에서 레인지 보면 14만 원까지는 좀 바이앤홀드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단지 지수 고점 과열에 따른 단기간 뭐 매크로 변수와 대외 변수의 조정 그 기대는 분명히 상수로 좀 집어넣어야 된다까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섹터로 석유화학을 가져오셨지만은 지금 당장 좋습니다. 뭐 신규 매수하세요. 이런 관점의 얘기가 들어보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달라진다, 좋아진다, 뭐 앞으로 더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뉴스 나왔고 그리고 조금씩 달라지는 과정 가운데 있으니 약간의 좀 상승 여력은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다라는 이 기술적인 접근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신규 매수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안 되고 들고 계신 분들은 슬슬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1, LG화, 대한유화, 금호석유화 정도까지는 조금 더 바이앤홀드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 조금 더. 네, 왜냐하면 10%에서 15% 나왔고 롯데케미칼 정도도 저도 조금 더 바이앤홀드예요. 그러니까 이 롯데케미칼까지 집어넣어서 이 종목들은 그래도 윗방향으로 약 10%에서 20% 정도 레인지 범위의 상승 우위의 흐름을 좀 보고 있으니까 가져가시는 게 맞는데 막 추세를 뚫고 천장으로 가거나 이렇지는 않는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신규 매수도 안 되고. 그렇죠. 신규 매수도 지금은 전혀 불가능한 쪽이죠. 단지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업사이드가 위로 10%에서 20% 정도 열려 있다는 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또 화학 섹터, 통신 장비 업종까지 흐름 살펴봤습니다. 뭐 통신 장비 쪽에서는 RFHIC가 오늘도 호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이 대한유화가 그동안에 꾸준히 이 신고가 영역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 이번 주 들어서는 수, 목, 금, 3거래 오늘까지 다소 좀 조정 양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쪽에 있어서는 들고 계신 분들 보유자의 영역으로 10에서 15%가량의 추가 상승 이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섹터까지 알아봤습니다.